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리리드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행이 고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관련된 책을 저도 한두 권씩 책장에서 꺼내서 최근에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여행이 고프지는 않습니다. 책 좋아하고 아마 영화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아마 책과 영화와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또 여행을 통해서만 힐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골라본 책입니다.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시간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일말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가 잠잠해진 뒤에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날 날을 기다리면서 볼만한 책. 요시 시노부가 쓴 잘 지내나요 도쿄 책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도쿄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을 다니면서 그 주인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즐거운 점은 사진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그 책방의 구성 도면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가보지 않아도 그 책방의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전혀 지장 없게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리만족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해야겠죠. 대부분 이런 책을 읽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난 뒤에 그곳에 가보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없어진 거예요. 책에서 봤던 그 공간이.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타이베이 카페 스토리라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예.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 자매 둘이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게륜미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제가 게륜미 씨 완전 팬이에요. 미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카페에 가면 게륜미 씨의 어떤 분위기라도 좀 느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대만에 가자마자 물어서 갔는데 없어요. 카페가 망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영화에 나온 카페가 망할 수 있죠? 에? 말이 돼?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만 와도 얼마가 올 텐데. 그 영화 별로 안 봤어요? 사람들? 나만 좋아하는 영화였어? 정말 상처받았어요. 게륜미 씨는 또 얼마나 상처받았을 거야. 자기가 출연한 영화에 나왔던 카페가 망했으니 예쁜 게륜미 씨가 뭔 죄가 있다고 그 카페를 망하게 합니까? 갑자기 또 울컥하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쓸데없이 그 대만에 있는 고궁박물관, 무슨 지우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일반 관광객처럼 관광을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쿄의 책방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가 빠르지 않고 사람들이 한번 뭘 시작하면 끝끝내 그걸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진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일본에 관광 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그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많냐라고 했더니 500년 정도 이어진 가게들이 한 100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군요. 이렇게 제가 건방을 떨었더니 피식 웃으면서 한 3, 400년 정도부터는 못 쉰답니다. 너무 많아서. 숫자가 한 500년 정도는 해줘야 가게 좀 하셨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도서관과 책방이라는 곳은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일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런던에 갔을 때도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이 바로 그 노팅힐 서점이었어요. 사실은 travel.com인가요? 뭐 그렇게 원래 영화 속에서는 이름이 돼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그 휴 그랜트가 정말 그곳의 사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영화 팬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 서점의 이름을 노팅힐로 바꾸기도 했었죠. 어찌됐건 도쿄에 있는 책방들은 말 그대로 아주 그 아기자기한 정취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방도 있고요. 또 신세대를 위한 아주 세련된 책방들도 있고, 또 이 책방에 가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유행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뿐만이 아니라 그 책방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뭐 아이들 전문 서점도 있고 만화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일본어로 이제 망가라고 많이 하죠. 건축물이라든지 요리책이 또 중심이 된 그런 전문적인 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여행의 코스로서 활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제가 일본어를 못 읽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못 읽는데 책방에서 뭐 하냐고. 책이 아무리 많으면 뭐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사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제일 많이 사오는 책이 그 일본의 옛날 그 고가들, 오래된 집들을 담은 사진책 아니면 뭐 이렇게 건물을 담고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을 많이 주로 이제 글자가 별로 필요 없는 텍스트를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인 셈이죠. 어찌됐건 이 책을 읽다 보면 문득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카페들마다, 서점들마다 이 서점이 열리게 된 그 사연들이 그 주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왜 그렇잖아요. 한 곡의 음악이 아주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음악에 나만의 어떤 사연이 있다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면 그 음악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되죠. 말하자면 이문세의 소녀 같은 곡들, 아름다운 곡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시절에 만약 첫사랑을 만났을 때 그 음악을 주로 들었다 이러면 그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첫사랑 때 들었던 음악이 이문세 씨의 소녀였는데 아직도 그 음악만 들으면 울컥합니다. 잘 살고 이미 지나야? 어찌됐건 별소리 다 하는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도쿄에 가서 그 책방을 찾게 됐을 때 그 책방과 내가 꽤나 친한 사이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책은 아주 수수해요. 편집도 그냥 제각각입니다. 사진도 그리 잘 찍었다라고 볼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그것이 묘한 정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위화감이 느껴지거나 아주 자신의 어떤 지식을 잘난치 하는 어른이 아닌 아주 서글서글하고 말 잘하는 좋은 친구로부터 도쿄에 가면 말이야 이런 책방들이 있어 하는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독립서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변에 동네에 책방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겠죠. 그런데 많은 그 책방의 젊은 주인들이 그저 좋아서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책방을 연 뒤에 1,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또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 책은 하나의 좋은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방을 낸다는 것은 단지 하나의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눌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북스 후지의 창립자인 오타 히로타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점도 그렇고 커피숍도 그렇고 처음에는 그저 좋아서 열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 어떤 정도와 수준에 다다르면 분명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직시하고 처리해야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자신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죠. 이 책을 읽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책방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멋진 공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책 한 권의 효용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책장에다 남겨놔야겠죠. 코로나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자, 이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서평은요. 리뷰 평점 9.0입니다. 높습니다. 별로요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별로요라는 평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일본의 책방을 다룬 책이 참 많아졌다. 그만큼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책도 많은데 이 책은 달랐다. 서점인이 아니라도 공감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이 담겨져 있어서 유용했다. 이 중에 몇 개는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돼서 메모까지 해놓았다. 만족스럽고 뻔하지 않고 세심한 책이다. 이 책에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작가가 10년의 시간 동안 리서치한 이야기들이고 많은 정성이 들여진 책이구나 느꼈다.
또 서점이란 한정된 아이템이었지만 서점이란 공간에 엮여있는 일본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몇 번의 일본 여행으로 일본의 매력에 빠진 1인으로 일본이란 나라를 조금 더 알게 되어서 좋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잘 지내나요 도쿄 책방?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곧 만나러 가겠습니다. 리리디였습니다.